자, 스칼라와 벡터. 사실 물리를 다루다 보면 이 벡터라는 개념을 사실 꼭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스칼라와 벡터라는 이 두 양에 대해서 구분을 좀 안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쪽에 대한 얘기도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물리량은 크게 세 개까지 있으나 대학교에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을 하고요. 스칼라량이라는 게 있고 벡터량이라고 하는 두 가지 량으로 물리에 있는 양은 나뉩니다. 자연에 있는 양은요. 스칼라량은 뭐냐? 크기만 있는 양이에요.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같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거를 그렇게 정의를 해요. 사실 엄밀한 정의는 아닌데 중학교 버전에서 이해하기 쉬운 거는 요거예요. 즉 방향까지 함께 들어갔느냐, 방향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스칼라와 벡터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질량, 시간, 이동거리, 속력, 전류. 위로 적었는데 내가 아래에서 다시 쓸게. 질량, 시간, 속력, 이동거리, 전류, 몰수.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그 스칼라입니다. 스칼라. 반대로 벡터량으로는요, 무게, 힘이에요. 무게는 힘, 속도, 가속도, 변이, 운동량, 그 다음에 이거는 INR에서 배웠네요. 돌림힘. 이거 조심해야 된다. 돌림힘은 힘이 아니야. 달라요. 돌림힘은 힘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값이에요. 돌림힘은 힘이라고 이름은 붙어져 있지만 힘하고 다른 놈이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름만 힘이지 전혀 다른 애예요. 근데 이것도 어쨌든 벡터는 벡터다. 또 뭐 있을까? 전기장. 전기장. 전자기장인데 그 장. 이것도 대표적인 벡터입니다. 근데 벡터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아까 첫 시간에 내가 머리 위에 화살표 그었던 거 있죠? 걔가 벡터란 뜻이에요. 걔가 벡터란 뜻입니다. 그래서 속도는 원래는 V에 놓고 위에 화살표가 그려집니다. 원래는 그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물리에서의 양에 대한 정의고 수학에서는 좀 더 단순합니다. 어떤 두 점 A와 B가 있어. 여기서 A에서 B를 향해서 반지선의 일부를 딱 그어. B에서 멈춰. A에서 B로 간 거죠? 이걸 우리가 벡터 A, B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요게 A에서 B로 갔다. 여기서 스타트가 앞으로 와요. 시작점이에요. A가 스타트입니다. B는 끝점입니다. 수학에서는 이렇게 써요. 다만 이건 수학에서 쓰는 거고 물리에서는 이런 시작점 끝점을 나타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건 참고로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요 선분 AB의 길이 이거를 우리가 벡터 AB의 크기라고 해요. 크기. 그래서 보통 절대값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학에서는 이렇게 표시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V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그냥 이 알파벳만 딱 떼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 근데
벡터는 내가 아까 계속 중요한 게 뭐였어? 벡터는 크기가 다가 아니야.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요?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거냐? 자,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X축 있죠, X축. 자, X축을 여기로 평행하게 끌고 와서 여기다 딱 놓는다고 쳐봐요. 이게 X축이야? 그럼 이 X축으로부터 돌아간 각이 있겠죠? 이거 지금 너네 둘은 좀 알아야 돼. 이거 어디하고 연결되냐면요. 대수하고 연결됩니다. 삼각형 스파트가 이런 식으로 가요. 이거 기억해놔야 돼. 진짜야. 대수 파트에서 이거 할 거야. 목요일부터 나오죠. 목요일부터.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 세타. 각이라는 뜻입니다. 저 번데기는요. 각이라는 뜻이에요. 민선이 이거 처음 보는 거라서 내가 처음 보는 걸 수도 있어서 내가 설명하는 거야. 요거 세타로 읽어요. 세타라고. 자, 요 세타의 탄젠트 값을 보통 우리가 방향에 대한 지표로 삼습니다. 탄젠트 값을. 탄젠트는 아시죠? 3다시 했으니까요. 요 길이분의 요 길이죠? 요 길이가 A, 여기가 B, A분의 B겠지? 그 탄젠트예요. 그 탄젠트입니다. 3, 3, 2 했어 이거? 여기 요 이렇게 삼각형 그린 거예요. 여기 A, B 그 벡터 해가지고 여기 길이 A, 여기 길이 B라고 삼각형 그리고 세타 그린 거야. 그 다음 삼각비 쓴 거야. 탄젠트 세타. 요거죠?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약간 이상한 거 들고 왔지. X축으로 들고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X축으로 들고 왔다는 얘기는 얘가 어디 위에 있다는 거예요? X축은 어디에 있는 놈이죠? 좌표에 있다는 얘기죠. 좌표 공간에 있어요. 공간 좌표에 있어요. 선생님 왜 공간이에요? 여기는 2차가 아니에요. 위아래가 있어요. Z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주느냐? 여기서도 좀 어려워. 이건 너네가 처음 보는 거라서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해. 이 정도는. 보통 이렇게 그립니다. 자, 이거 지금 영상 보는 친구들한테도 미리 얘기할게요. 이 파트는 어려워요. 처음 보는 거라서 당연히 모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냥 원래 벡터는 저딴 식으로 가는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는데 아까 내가 말했던 스칼라량이나 벡터량 그게 뭔지만 알면 돼. 그거면 충분해. 이 내용 뒤에는 나중에 과거 이후나 INI 파트에서 혹시나 배우는 게 이런 내용들이구나 라고 조금 도움되라고 여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몰라도 우리 우렁 푸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오케이? 이 부분 이유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그냥 원래 이런 거구나 또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이렇게 연결된 거구나 그 정도만 알아도 충분해요. 다 알 필요 없다는 얘기야. 미리 얘기했어. 어려워 이 파트는. 여기가 X고요. 여기가 Y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보통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 좌표, 그러니까 벡터가 그럼 뭘로 가냐면 좌표의 차이로 끌고 가는 거야. 좌표의 차이. 그래서 여기 시작점을 원점으로 잡았을 때 이 어떤 점 벡터가 A, B, C 좌표가 이게 3개가 되는 거거든? 이해돼? X, Y, Z 순서야. X, Y, Z 순서예요. X, Y는 2개만 쓰겠죠? 좌표 평면이면 그렇게 쓰고요. 공간은 이렇게 씁니다. 좀 내용 어려워요. 근데 그냥 Z가 더 추가됐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좌표 평면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Z가 추가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벡터 A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좌표랑 비슷하지 않아요? 좌표랑 비슷하지? 벡터가 수학에서는 좌표처럼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X축으로는 A만큼, Y축으로는 B만큼, Z축으로는 C만큼이잖아. 그럼 얘는 X축 방향으로는 이거 X축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X축 방향이라는 뜻이야.
즉 이 각자마다의 방향이 있는 거야. 뭐야? 한 칸 떨어진 요 방향이 있어요. 이렇게 한 칸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보면 내가 조그만 색깔 그어놓은 거 보여요? 여기 빨간색 이렇게 여기 1이거든? 1이거든? 1이에요. 즉 X축 방향으로 하나만 가고 YZ로는 안 간 거. 그 다음에 Y로만 한 칸 가고 Z로는 안 간 거. 요거 마지막 이렇게 3개. 괜찮아요 여기까지? 몰라도 돼요 여기까지. 좀 어려워도 괜찮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면 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X, Y, Z를 세는 칸수 세는 단위들이라고 해서 이거를 단위 벡터라고 해요. 여기 이게 다 단위 벡터. X 방향, Y 방향, Z 방향에 대한 기본 벡터라는 거예요. 기본 벡터라는 뜻이에요. 좀 어렵지? 이게 처음 보는 것들이라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괜찮아? 여기까지? 근데 생각을 해봐. 아니 다 빵빵빵인 벡터도 만들 수 있을까? 다 빵일 수 있지, 그치? 처음과 끝이 같으면 다 빵이잖아. 즉, 다 000인 벡터도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0벡터라고 해요. 다 빵인 거야. 크기가 0인 벡터예요. 왜 이걸 만드느냐? 덧셈에서는 0벡터가 필요해요. 덧셈을 얘기할 때 벡터의 덧셈도 나중에 할 거거든? 벡터의 덧셈도 나중에 할 거예요. 그때 0벡터가 필요해서 이거 만든 거예요. 자, 0벡터는 크기가 얼마? 무조건? 0벡터니까 크기가 얼마겠어, 민서아? 0이에요. 선생님 그때 얘는 그럼 어딜 안 가는데 방향은 어떻게 돼요? 그치, 벡터는 방향이 중요하지, 그치? 0벡터는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이쪽? 이쪽? 아니에요. 방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어디로 가는 줄 알고 뻗어나가는 데가 없잖아. 방향을 정할 수 있어요? 아니 얘가 뻗어나가야 방향을 잡아줄 거야. 그치? 근데 0이면 거기 틀어박혀 있는 거야. 마치 뭐랑 비슷해. 학원 나오기 싫어서 집에 처박혀 있는 우리도 시대지, 그치? 일요일날 학원 나와야 되는데 일요일날 개별 수업 가야 되는데 나오기 뒤지기 싫어가지고 집에 틀어박혀 있는 우리들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야. 일요일날 6시에 일어났어. 나가야 돼. 산책하고 한번 나가야 돼. 기지개 나가기 싫어. 딱 그 상태죠. 지금 뭔 소리야?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방향을 잡는 의미가 없어요. 나가는 데가 없잖아. 그래서 방향 생각을 안 합니다. 벡터의 상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서로 같다는 뜻입니다. 서로 같다. 이건 별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벡터가 자 봐봐. 여기 A, B라는 벡터가 있어요. 여기 평행사변형으로 CD라는 벡터가 있어요. 얘네 겹치니까 이렇게 쓱 끌고 갔더니 딱 겹쳐. 크기나 방향이 같아. 그럼 뭐야? 벡터 A, B하고 벡터 CD가 같은 거예요. 시점끼리 종점끼리 시작점과 끝점이 서로서로 딱딱 포개질 수 있는 관계. 그러면 같다예요.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다 같답니다. 자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크기는 같아요. 방향이 거꾸로야. 같은 벡터예요?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방향도 같아야 됩니다. 다 반대만 오면 꽝이에요. 그건 같은 벡터가 아니에요. 오케이? 내가 지금 약간 7번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렇게 X, Y, Z 이 축을 좌표축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벡터는 이 좌표축으로 잡는 게 되게 편해. 그래서 벡터는 어떤 느낌이냐면 좌표를 좀 바꿨다고 생각하면 돼. 좌표 간의 차이. 어떤 두 점 사이 좌표 간의 차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편할 거야. 어떤 두 개 값의 차이. 그걸 방향에 따라서 X, Y, Z. 보통 근데 물리에서는 2까지만 합니다. X, Y까지만. Z까지는 대학교에서 쓰고요. 보통 물리 2에서 이 X, Y 평면 해석을 많이 써요. 원에서는요. 원에서는 1차원만 나눕니다. 원에서는 1차원만 나눠. 그래서 내가 몰라도 된다고 한 거야. 다만 이렇게 심하는 파트는 이렇게 있다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다가 미분 들어가고 난리가 나. 사실은. 다만 아까 얘기했죠. 고등학교 물리는 절대로 미분이 안 들어갑니다. 미분을 쓰지 않아요. 근데 원래 시기는 미분이 있는데 안 쓰는 거야 그냥.
왜? 들어가면 애들이 괴롭겠지. 가뜩이나 우리 좋아해서 환장하는 애들인데 안 그래? 그래서 고등학교 물리에서 미적분을 다루지 않습니다. 선생님 근데 선생님 왜 미적분을 아세요? 나는 다뤘지. 나는 고등학교 때 일반 물리로 바로 시작했거든요. 대학 물리를 바로 시작했거든. 우리 스타트부터 미적분이 나와. 미쳐버릴 것 같아. 어떻게 해야지? 님들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그 좌표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벡터의 성분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A, B, C 그게 벡터의 성분인 거예요. 여기까지 잘 이해됐니? 자, 덧셈 뺄셈. 사실 요 벡터 개념만 알면 덧셈 뺄셈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자, 벡터의 덧셈 뺄셈은요 두 가지로 합니다. 정확히는 세 개예요. 근데 일단 크게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화살표끼리 이렇게 그어서 그림을 이렇게 작도하는 게 있고요. 작도가 있고 하나는 성분끼리 나눠서 처리하는 게 있어요. 자, 아주 쉬운 것부터 갈게요. 여러분들 사실 이거 벡터 합이요 1학년 때 또는 우리 힘 가지고 막 그 계산할 때 있죠. 알짜임 계산할 때 이미 다 했습니다. 뭔 소리냐? 봐봐. 여기 TV가 있어. 이 TV를 옐로우로 끌고 가야 돼. 근데 부원장님께서 하필 보이는 게 삼삼이어서 삼삼한테 시키셨어. 삼삼이가 낑낑거리면서 막 이제 움직이고 있어. 근데 삼삼이 화이팅 하면서 갈 수 없잖아, 내 입장에서. 그치?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야, 나와봐.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쭉 미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N을 가 있고 똑같은 방향을 하려면 2N을 가 있다고 쳐봅시다. 은자 이거 몇 N 준 거예요, 총? 12N이죠. 당연한 거죠. 같은 방향이니까. 그지? 자, 같은 방향이기는 쉬워요. 더해주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더해서 가면 돼요. 쉽죠? 같은 방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덧셈이 똑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 연령에 갖다 놔가지고 TV로 열심히 이제 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어. 그리고 이제 끝나서 선생님 이거 이제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부원장님께서 말투는 안 똑같지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내가 이제 갖고 가야 돼. 근데 우리 까불이 한 놈이 있어. 후쪽이가 내가 열심히 영차 10m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톡 걸려. 느낌이 이상해. 봤더니 홍쪽이가요 방해를 하고 있어요. 이 급적이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자, 그러면 이 상황이면 내가 몇 뉴턴을 준 거랑 똑같을까? 9뉴턴이죠. 왜? 방해를 받아서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벡터의 기본은 이거예요. 벡터 덧셈의 기본은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1 더하기 1은 이런 상황이 아니야. 이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숫자 1을 더하더라도 얘네는 1 더하기 1은 이런 식의 산수 계산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얘네는 뭐가 중요한 거야? 이 두 벡터가 서로 어떤 각도를 이루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더하는 각도에 따라서 더해지는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즉 얘네는 항상 뭘 봐야 돼? 두 벡터 사이에 각을 봐야 됩니다. 각을. 같은 방향이 0도 차이가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덧셈은 똑같아요. 만약 서로 반대 방향이야. 180도죠? 그러면 뭐랑 똑같아져? 뺄셈하고 똑같아집니다. 자, 가장 극단적인 두 개는 알겠어. 나머지는요? 이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아까 말했던 작도법입니다. 자, 요거 일단 정리할게요. 같은 방향은 더해주고 반대 방향은 빼줘요. 자, 이건 알겠다 이거야. 그럼
비스듬한 건요. 이때는 작도를 해야 됩니다. 작도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파트가 하여나 너네 앞에 나오는 힘의 합성 파트에서 이거 할 거예요. 힘이 벡터예요. 그래서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와 첫 시간에.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거야. 자, 이 두 개로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A 벡터가 있어. 이렇게 A 벡터가 있고 같은 말은 좋겠는데 비스듬하게 B 벡터가 있어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B 벡터가 있습니다. 자, 이는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작도를 크게 두 개로 해요. 뭐냐? 요 둘을 이웃한 두 변으로 하는 뭐예요 이거? 평행사면이라는 겁니다. 그럼 얘네가 딱 여기서 만날 거 아니야? 그치? 요 만나는 여기 봐봐. 여기 꼬랑지가 이렇게 맞닥뜨려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얘네들의 꼬랑지를 일치시켜야 돼요. 평행사면을 할 때는 두 벡터의 꼬랑지가 일치가 돼야 돼요. 꼬랑지를 일치시켜 놓고 그 둘을 이웃한 변으로 하는 평행사면을 딱 그려줘요. 그 다음 어떻게 해주느냐? 여기 그러면 화살표 머리가 만나잖아. 여기 이 꼬랑지에서 머리로 대각선을 쫙 그어주세요. 이게 A 더하기 B로 정의가 돼요. 요게 뭐냐? 요게 평행사면을 보입니다. 이걸 두 개 더 할 때 좋아요.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거든? 두 개 더 할 때 그려요. 근데 얘는 또 단점이 뭐냐면 여러 개를 하면 평행사면을 계속 그려야 돼. 평행사면을 계속 그려야 돼요. 그게 조금 단점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조금 더 쉬운 방법 없어요? 있지. 뭐냐? 삼각형법이라고 있어요. 삼각형법.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여기 아까 비벡터 있었죠? 이렇게 그렸잖아. 아까 여기 A가 여기 있었잖아요. 얘를 옮겨. 어디로 옮기느냐? 요 꼬랑지를 얘 머리로 옮기는 거야. 요 꼬랑지를. 여기 꼬랑지 있지. 파랑이 꼬랑지. 파랑이 꼬랑지. 노란색도 상관없어. 한쪽 꼬랑지를 다른 애 머리로 옮기는 거야.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주느냐? 첫 꼬랑지에서 마지막 머리를 향해서 쭉 그리면 돼요. 이게 삼각형법입니다. 평행사면형법은 평행사면형으로서 정확하게 이 길이를 옮기기가 좋아. 그래서 정확한 작도가 유리해요. 정확히 작도할 수 있어. 왜냐하면 평행한지가 딱 보이잖아. 잘못 그렸는지를 내가 알 수가 있어. 근데 삼각형법은 여러 개로 더할 때 좋아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더할 때 삼각형법은 굉장히 좋습니다. 얘 여러 개 더할 때 좋아요. 대신 얘네는 내가 옮겨서 그리다 보니까 정확하게 작도를 안 하면 틀릴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작도를 안 하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도를 좀 정밀하게 해야 돼요. 옮겨 그려야 되거든. 내가 거기에다가. 그리고 순서 안고 이게 정말 신경 써서 그려야 돼요. 그게 단점이야 사실. 그게 단점이야. 얘네는 대신에 빠른 대선이 좋아. 이쪽은. 빨라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참고로 나는 여기를 선호해요. 난 이걸 선호하는데 요걸로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거는 INI에는 도움이 좀 될 거야. 힘의 압력할 때 이거 나오거든? 힘의 압력할 때 이렇게 씁니다. 우리도 저거를 가끔 쓸 수도 있어. 근데 물리학 원에서는 이런 정도로 막 그 방향을 나누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선생님 근데 작도는 알겠는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개꿀이에요. 대신에 이거는 좌표가 나와야 돼요. 뭐냐면 이렇게 된 거야. 예를 들어서 벡터 A가 이렇게 돼 있어. 벡터 B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 그 A 더하기 B는 뭘까요?
그냥 끼리끼리 더하면 돼요. 그냥 같은 좌표끼리 끼리끼리 더하면 됩니다. 마이너스면 빼주면 돼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야? 좌표가 주어졌을 때만 쓸 수 있어요. 좌표가 주어졌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치명적인 단점은 좌표가 없으면 꽝이에요. 좌표가 없으면 꽝이에요. 벡터는 좌표가 주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좌표가 주어지면 개꿀 하고 더해주면 돼요. 좌표 구하는 게 제일 좋아요. 다만 좌표가 없으면 못 쓴다. 그래서 요거는 아시면 됩니다. 그럼 벡터 뺄셈. 벡터 뺄셈. 요거는 빼주면 돼. 그냥 이건 빼주면 되고요. 좌표는 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빼는 건 뭐냐 이거지. 여기서 빼는 거는 자 아까 그 그림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이거 뭐랑 비슷하죠? 정수서 쌤 똑같지? 정수서 쌤도 이렇게 가잖아. 그치? 마이너스 B벡터를 더해준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B벡터는 뭐냐? 예를 들어서 B벡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B벡터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B벡터입니다. 그럼 뭐야? 얘는 차를 빼고 싶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주면 돼?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더하는 상황이지. 그럼 어디서 어디로? 처음 꼬랑지에서 마지막 머리로. 얘가 차가 됩니다. 얘가 차가 돼요. 자 이해되나요? 거꾸로 가면 돼. 화살표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합으로 가면 돼요. 합으로 가면 됩니다. 또는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돼. 봐봐. A 빼기 B를 할 거야. 이거 잘 봐야 돼. A 빼기 B를 할 거예요. 누가 앞에 가? A가 앞에 있죠. 자, A 빼기 B예요. A가 앞에 있지. B가 뒤에 있지. 머리에서 머리로 이어주면 됩니다. 머리에서 머리로. 누구?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이거예요. 화살표 안 바꾸고 머리에서 머리인데 뒤에서 앞으로. B에서 A로. 뒤에서 앞으로. 빼기 기울을 기준으로 뒤에서 앞으로 이으면 돼요. 그래도 됩니다. 빼기까지는 그럭저럭 될 거예요. 빼기까지는 그럭저럭 될 겁니다. 이게 뺄셈이에요. 쉽죠? 같은 방향이면 그냥 빼면 돼. 같은 방향끼리 빼는 것만 빼면 되고요. 반대 방향끼리 빼면 그건 더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뺄셈이랑 덧셈이랑 아주 큰 차이가 있진 않아요. 요 비스듬히 계산할 때가 약간 바뀌는 거야. 계산법이. 그거 외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벡터의 실수배. 자, 실수배는 중요합니다. 실수배는 방향은 그 직선 내에 그대로 있어요. 마이너스만 아니면 방향이 똑같아요. 마이너스가 붙으면 자 물리에서는요 마이너스가 뭐냐? 반대 방향이란 뜻입니다. 반대 방향이란 뜻이에요. 물리에서의 마이너스는요 반대 방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실수배를 하게 되면 그 실수배한 만큼 길이는 변합니다. 만일 1보다 크면 커지는 거고 1이면 그대로고 크기가 절대값이 1이면 그대로고 1보다 작으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플러스면 같은 방향입니다. 처음과 똑같은 방향으로 가요. 마이너스면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에 대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마이너스에 대해요. 이게 마이너스에 됩니다. 자, 당연히 이 둘은 어때요? 다른 벡터지만 어때? 평행할까요? 평행합니다. 다른 반대 방향으로 평행한 거예요. 즉,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실수배가 되면 A와 B는 평행하다, 두 벡터는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약간 수학의 내용도 내가 좀 섞어서 소개를 한 거예요. 이거는 수학에서 나옵니다. 어느 수학이냐? 기하에 있어요. 기하라는 과목에 있는 내용을 내가 좀 소개한 겁니다. 자, 이해되나요? 자, 이 파트부터 좀 어려워요. 자, 지금부터의 파트가, 자, 봐봐. 다시 생각해봐. 지금 내가 벡터를 실수랑 곱하는 건 했어. 그치? 그 다음 벡터끼리 더하고 빼는 건 했어요. 근데 뭘 안 했지 지금? 뭔가 빠졌죠? 그치? 덧셈 뺄셈이 있는데 뭔가 없지. 뭐가 없을까요? 곱하기가 없습니다. 벡터는요, 곱하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에요. 아, 대신에 벡터는 나눗셈이 없습니다. 벡터는 나눗셈이 없어요. 이거 비슷한 거 있죠? 행렬도 나눗셈 없죠? 행렬도 나눗셈 없습니다. 벡터는 나눗셈이 없어요. 대신에 곱하기가 2개입니다. 2개.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 10번과 11번에 대한 얘기를 소개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거다라고 해서 얘기만 할 거예요. 계산법도 소개는 해줄 건데 기억 안 해도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사실은 여기 내용들이구나 라는 걸 알려주려고 소개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곱하기는 2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A 점 B예요. 이거 점이랑 곱하기로 따로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달라요. 우리가 숫자 계산할 때 어때? 이렇게 쓰나 같잖아요. 그치? 벡터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벡터는 둘이 달라요. 요렇게 점으로 계산되는 게 있고요. 곱하기 기호를 쓰는 게 있습니다. 요 점을 쓰는 애를 뭐라고 하느냐? 얘가 내적이에요. 얘가 내적입니다. 이거 써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벡터 내적했어요. 과학에서 했습니다. 단지 모르고 쓴 거예요. 모르고 했어요. 진짜예요. 3-2에서 합니다. 1, 2에서 해요. 외적은 더 먼저 했습니다. 2-1에서 나옵니다. 이걸 외적이라고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외적 계산을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외적으로 나오는 방향, 이거는 조금 달라요. 이제 설명을 할게요. 내적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점곱이라고도 해요. 점곱. 또는 스칼라곱이라고도 합니다. 스칼라곱? 뭔 말이야? 곱했는데 스칼라곱 했다? 맞습니다. 여기는요, 곱하면 스칼라예요. 즉 방향이 사라집니다. 자, 이건 뭐냐? 예를 들어서 A 벡터가 이거예요. B 벡터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오케이? 여기서 A에서 B로 세타만큼 각이 있다고 칠게요. 자, 여기서 벡터의 크기는 A라고 칠게요. A. 벡터 B의 크기는 B라고 치겠습니다. B라고 칠게요. 이때 뭐라고 정의하느냐? 벡터 A 닷 B. 벡터 A.곱 B는요, AB 코사인 세타다라고 정의를 해요. AB 코사인 세타. 여기서 세타는 각은 각, 예각적으로 잡습니다. 이게 각이 예를 들어서 여기 갈 수도 있잖아. 그치? 이걸 수도 있잖아. 여기도 돼요. 이 각도. 근데 작은 각으로 쳐요. 둘 중에 작은 각으로 하면 예각적으로 가요. 오케이? 요거를 우리가 내적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요거는 이걸로 끝이에요. 스칼라예요. 방향이 없어요. 자, 이렇게 된 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뭐예요? 1은 힘 곱하기 거리. 3-1에서 나오죠 이거. 이게 사실은 내적이에요. 왜? 잘 생각해봐.
내가 준 힘으로 움직여야지만 그 일이 들어가잖아. 자세히 봐. 3-1을 자세히 봐. 내가 준 힘의 방향으로만 움직여야 돼. 뭔 개소리야. 내가 들고 힘을 주고 수직으로 이렇게 가. 이거 일 얼마나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민선이가 그러면 안 되지만 너무 열심히 밤새고 공부를 해가지고 수행평가를 한 일주일 동안 밤새면서 해가지고 쓰러졌어. 그래서 내가 급하게 민선이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업었어. 업고 막 뛰어가. 물론 민선이가 별로 안 무겁겠지만, 자, 민선이를 들고 업고 내가 가고 있어. 나 민선이한테 해준 일이 얼마예요? 얼마야? 든 이후에 업고 쭉 가. 이 길로. 얼마나 있을까? 0이에요. 0이에요. 왜? 난 중력이라서 그렇지. 그럼 중력으로 위로 올라가야겠지. 위로 가나요? 위로 안 가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야? 두 힘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수직하면 0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게 이것 때문이에요. 즉 사실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힘과 거리의 내적으로 계산합니다. 원래는 물리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다만 벡터도 모르는 애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안 되지.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렇게 하지. 힘을 주고 힘을 F라고 하고 그 힘의 방향대로 움직인 거리를 라고 미리 잡아놓고 S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즉 내가 말하는 건 요거와 일반적인 걸 얘기한 거고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미리 잡아준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미리 잡아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잡아 있는 겁니다. 3-1 내용이. 내적이 여기저기 쓰이는데 가장 많이 쓰인 데가 1과 에너지 파트입니다. 다른 데도 많아요. 근데 대표적인 게 여기예요. 좀 친숙해지라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친숙해지라고. 내적이 더 많이 쓰이는데 이쪽에서 씁니다. 호호, 내적은 좀 쉽지, 그지? 실제로 기하에서는 내적은 배워요. 거기 보시면 11번은요 좀 달라요. 11번 마지막 페이지거든요. 교육과정 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 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 소리야?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외적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중학교는 물론이고요. 고등학교도 안 나와요. 왜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있어. 우리가 행렬을 할 때 갑자기 왜 행렬이요? 외적 계산에 행렬을 씁니다. 진짜야.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외적 계산법을 보여줄 건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일단 외적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지, 그치? 자, 외적은 다른 말로 가위곱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크로스곱이라고 합니다. 크로스. A 크로스 B. 또 우리가 크로스로 읽어요. 이건 dot이라고 읽어요. dot product. 실제로 영어로 내적을요. dot product, inner product 이렇게 읽습니다. 그 product가 곱하는 뜻이거든. dot 점이잖아. 여기 점이니까 dot잖아. 또는 inner 안쪽, 내부라는 뜻으로 그렇게 써요. 이거는 cross product, cross라고도 하고 또는 outer product라고도 해요. outer 외적이에요.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외적입니다. 점이 곱하는 뜻이거든. 가위고 크로스고 또는 벡터고. 어? 뭐야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거는 벡터가 됩니다. 벡터가 됩니다. 얘는 곱해도 벡터예요. 근데 조금 달라요. 이게 뭔 개소리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 A 벡터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 B 벡터가 있어요. 둘이 평행하지 않아요. 자 우리 1-2 도형 내용 생각해 봅시다. 평행하지 않고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은 뭘 만들죠? 한 개의 평면을 만들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평행하지 않고 이렇게 서로 돌고 있는 각을 A에서 B로 쟀을 때 세타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외적은요. 봐봐. 요 평행사면형 있죠? 얘네 둘로 만들어진 요 평행사면형. 요 평행사면형에 넓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요 평행사면의 넓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 평행사면의 넓이, 편의상 크기를 A, 크기를 B라고 했을 때
여러분 3-2에서 배웠죠? 저 평행선의 넓이 민선 어떻게 되니? 밑에 오면 높이 그치 그게 있는데 삼각비로 쓰면은 AB 사인 세타예요. AB 사인 세타입니다. 3-2에서 나와요. 3-2 했니? 거기서 나와. 즉 얘만큼의 크기를 갖고 그 다음에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봐봐. A에서 B로 가도록 이렇게 지금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요 면이 있잖아. 요 칠판 면. 요 면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뚫고 나오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약속 이렇게 써. 자 이거 그럼 3차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어디서 나올까요? 내가 아까 2-1이라고 그랬지. 이거 기억해요? 자기장과 전류가 지나갔을 때 여기로 되지. 딱 뜨잖아. 여러분들이 쓴 이 식이 요 FPI가 얘를 쓴 겁니다. 사실은요. 얘를 쓴 거예요. 다만 계산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안 배워서 벡터를 안 배운 상태에서 어떻게 계산을 해? 계산을 안 시키잖아. 우리 방향만 구하잖아. 그래서 방향만 구하는 걸로 요것만 쓴 거예요. 요 손바닥. 또는 요거 왼손으로도 합니다. 방향 구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외적을 여러분들은 이미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전자기력이 그래서 피처링으로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내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 신발끈 공식. 여러분들 좌표 3개 주어졌을 때 넓이 구하는 거. 이거 원장님께서 하셨던가? 몇몇 분들 수학생들 일부가 가르쳐주는 경우가 있어요. 뭔 소리냐면 이거 수학 얘기야. 자, 참고로 이렇게 튀어나가는 건요. 이렇게 점으로 표시합니다. 이건 이렇게 뚫고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물리학 원애들도 알아야 돼. 이렇게 하면 요 면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뚫고 들어갈 수도 있지. 뚫고 들어가는 건요. 이렇게 표시합니다. 바이블 표시예요. 이거 나중에 전자기학 하면 다시 얘기할 거예요. 이걸 알아두세요. 그래서 얘네는 곱해도 벡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그 신발끈 도대체 뭔데요? 이런 게 있어. 자, 요거 한 다음에 좌표가 주어졌을 때 내적에서 푸는 것도 가르쳐 줄게요. 다만 기억을 안 해도 됩니다. 좀 어려워요. 이렇게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계산한다 이거거든? 이렇게 계산한다?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뭐냐면 자, 좌표평면을 그릴게요. 자, 편의상 여기가 x1, y1이야. 여기가 x2, y2예요. 여기가 x3, y3야. 그러면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있겠죠? 자, 삼각형 그릴게요. 하나, 둘, 셋. 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자, 여기에서 이제 잘 봐야 돼. 얘네끼리만 걸리는 게 있어. 봐봐. 색을 내가 그릴게요. 요 보이죠? 얘네 보이죠? 얘네는 뭐냐면 요 편의점의 넓이 반이에요. 요 편의점 넓이 반입니다. 이게 아무 의미 없이 나온 게 아니야. 이게 뜻이 있어. 이게 아무 의미 없이 나온 게 아니에요. 즉 원점과 요 삼각형 OAB의 넓이인 거야. 요 삼각형 OAB의 넓이야 이게. 이제 이해되지 이거?
이게 아무 의미 쓰니까 너네가 그냥 원모로 쓰는데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자 그러면 나머지 보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봐봐. 얘하고 얘하고 연관되죠. 이 자식들. 보이죠? 어디에요? 삼각형 BOC 넓이에요. OBC. 삼각형 OBC 넓이입니다. 민선 이해돼요? 이거? 마지막. 요 보이죠? 신발공 공식에서 이렇게 쓰거든? 얘는 뭐냐? 삼각형 OCA예요. 여기 요 세 삼각형의 넓이를 따로따로 더한 겁니다. 사실은. 지금은 내가 편의상 저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일부러 다른 좌표, 다른 사분면으로 옮겨서 그린 거예요. 옮겨서 그린 겁니다. 이해가 쉬우라고.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되는 게 아니야. 이유가 있어. 이건 몰랐을 거야. 사실 나도 고등학교 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애들 설명해 주다가 아 이거 외적이네? 해가지고 그때 아는 거지. 선생님 근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궁금하잖아. 그치? 자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설명할게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머리 아파. 외적 계산이 어려워요. 외적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잘 따라와야 돼. 요거 안 지울게요. 자, 벡터 A, A1, A2, A3. 벡터 B, B1, B2, B3.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하영아 지워도 돼? 아 아직 안 돼? 요거 뭔 소리인지 이해했어? 이거를 알리고 해줘야 돼. 근데 알려줄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써 하고 시킨 거야 사실은. 처음 알았지 이제. 그래서 알고 써야 돼. 정확한 의미는 알고 써야 돼. 다 그리면 얘기해줘. 다 그리면 적어가지고 내적이로 외적할 거야. 내적은 쉬워요. 좌표가 있으면 내적 개꿀이에요. 정말 쉽습니다. 아직 안 되지? 오케이 오케이. 요거 한 거야 여기? 오케이. 요건 지울게 이제 여기. 내적은 쉬워요. 아까 내가 AB 코사인 세타니 AB 사인 세타니 했던 거는 정의입니다. 정의. 그거의 정의고요. 벡터는 좌표를 계산할 때가 되게 좋아요. 자, 저렇게 AB 좌표를 가지고서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내적은요 정말 쉽습니다. 봐봐. 내적은 끼리끼리 더하면 돼요. 끼리끼리 곱하면 됩니다. 뭔 소리야? A1, B1. 봐봐. 같은 성분끼리만 하면 돼. 이렇게. 끼리끼리. 끼리끼리. 그럼 어떻게 돼? A1, B1. A2, B2. A3, B3. 끝! 내적은 쉬워요. 내적은 쉬워요. 쉽지? 내적은 저게 다야. 왜? 얘네는 곱해봐야 0이야. 서로 수직이잖아. X, Y는. XG도 수직이야. 그래서 0이야. 얘는 곱해봐야. 그래서 수직인 애들끼리 안 해도 돼요. 외적은 반대입니다. 여기끼리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색깔로 된 이 새끼가 아니고요. 이 색깔로 된 그 방향 말고는 다 해야 되는데 조금 복잡합니다. 근데 이거를 설명하려면 행렬에서 내가 안 가르쳐준 부분은 사실 쓰는데 그것까지 몰라도 되고요. 그냥 이런 짓을 합니다. X 방향, Y 방향, Z 방향.
참고로 물리학에 가면요 I, J, K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X, Y, Z로 할게요. 이건 방향이란 뜻이에요. 아이 잘못 썼다. 자 일단 이렇게 순서대로 다 적어줘야 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위에 거, 앞에 거가 두 번째 줄에 가야 돼. 앞에 거가 두 번째 줄로 가야 됩니다. 순서 맞춰야 돼요. 자 우리 합성함수 할 때도 함수에 합성할 때도 조심해야 될 게 뭐야? 그거 순서 바뀌면 돼야 안 돼. 망하죠? 행렬곱셈 순서 바뀌면 돼야 안 돼요? 근데 거기는 내가 얘기했지. 합성해도 교환법칙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얘는요 교환법칙이 절대 안 됩니다. 의미가 달라. 이 자식은 순서를 바꾸면 외접은요. 내접은 상관없다. 내접은 교환법칙이 돼요. 외접은요 순서를 바꾸잖아요.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반대 방향이래요. 그래서 얘는 교환법칙이 안 돼요. 걔는 교환법칙이 안 돼. 이건 교환법칙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거꾸로가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이렇게 쓰고 출발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요. 요 위에가 기준이 되는 거야. 요 위에를 기준으로 하나씩 할 거예요. 여기서 뿔, 마, 뿔 순서로 진행합니다. 어떻게 해주느냐. 요렇게 X가 기준이 되고 여기를 다 제껴. 여기다 제끼고 이렇게 빼요. 쓱쓱. 요 A2, B3, A3, B2. X방향을 요렇게 만들어줘요. 좀 어렵지? 이게 복잡해요. 좀 복잡해. 이거 쉬운 거 아니야. 복잡해요. 자, 그 다음 Y는 빼기로 들어갑니다. Y는 빼기요. 유일한 빼기로 들어가요. 어떻게 되느냐? 요 Y가 들어간 가로세를 다 쳐내. 다 쳐내고 그럼 A1, A3, B1, B3만 남잖아. X자로 뺍니다. 이렇게요. A1, B3 빼기 이렇게 돼요. 됐나요? 마지막 C. 이거는 사실 기억 안 해도 돼. 그냥 외접이 이따위로 하는구나만 알면 돼요. 그래서 외접이 단점이 뭐냐? 오래 걸려요. 계산이.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참고로 알면서 안 할 거예요.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몰라도 돼. 미리 얘기했어. 외접은 몰라도 돼요. 외접은 아까 그것만 신발공 공식이랑 전자기력이 거기서 나오구나. 거구나. 그것만 알면 돼요. 오케이? C는 여기 이걸 다 쳐내면 A1, A2, B1, B2만 남잖아. X가 또 뺍니다. A1, B2 빼기 A2, B1, Z. 이게 외접 결과예요. 복잡하지? 복잡합니다. 이거 되게 쉬운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럼 선생님이 이거 하셨어요? 네. 대학교 때 맨날 했어요. 참고로 나 고등학교 때도 이거 연습했어. 고등학교 때 배워가지고. 외접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참고로 나중에는 벡터를 가지고서 미적분하는 거에서는 이거 가지고 또 토해야 돼요. 다만 아까 말했듯이 물리과 가는 게 아니면 안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리과 가지는 않으면 높은 학년을 안 만나지만 만일 내가 이공계 자유전공으로 가겠다고 하면 물리학을 들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일반 물리를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뭔 소리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갖고 오세요. 도와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벡터의 내적 외정입니다.